팩트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연구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많이 속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제품들 써서 효과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본을 이해하고 가야 돈 낭비를 안 하니까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화장품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종류별로 엄청 많죠.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우 야,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쓰다니 피부도 배부르겠다 야,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발라야만 하는 건가? 정말 이게 피부에 좋은 건가?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여러 가지 단계에 들어가는 화장품의 성분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그 성분들을 어떤 제형으로 만들어 놓냐의 차이인 건데, 제형이라는 게 좀 더 묽은지, 진한지, 쫀득한지, 더 물기가 많은 건지 그 차이인 거지, 똑같은 핵심 성분을 로션으로 발랐다가 에센스로 발랐다가 크림으로 발랐다가 이렇게 겹겹이 쌓는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럼 더 많이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측면도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굳이 내가 모든 단계를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연구원이 얘기해 준 게 보통 20대까지는 수분만 잘 충전을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수분 크림은 확실하게 좀 두툼하게 발라라. 왜냐면 그 크림이 다른 종류의 스킨, 로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그 핵심 성분의 비중이 높고 굉장히 진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를 다 바르지 않더라도 크림을 바르면 중요한 건 다 흡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30세 이후가 되면 좀 유분도 부족해진대요. 사실 20대까지는 나 기름 졌어, 기름기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푸석해지거든요. 그래서 30 이후에는 좀 유분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런 영양크림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게 좋고, 30대 이후에는 수분과 유분 크림이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 피부 상태에 따라서 복합성이라든지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자기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화장품을 써야겠지만 기본 핵심은 이거니까 많은 제품들을 써야만 내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수분크림만 발라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한 25살 때부터 듣고 그 이후로는 막 여러 가지 안 바르고 거의 수분크림 하나만 발랐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내가 수분크림만 바를 때와 그 전에 다양한 단계를 바르던 때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다양한 제품을 바르는 게 도움이 된다, 내 피부에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를 바르시는 게 좋죠. 결론적으로 많은 성분을 주는 거니까. 근데 저처럼 크게 차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수분크림 아니면 영양크림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그 수분크림은 어떤 거 발라야 돼요?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비싼 건 안 써도 된대요. 이게 자기 피부에 발라봤을 때 트러블이 굳이 안 생기고 그냥 어느 정도는 건조하지 않아지는 것 같다 정도면 싼 브랜드든 비싼 브랜드든 어떤 거 써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물론 비싼 브랜드에 차이는 있대요. 물어보니까 훨씬 비싼 원재료인 성분을 쓴다. 근데 그 원재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비싼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성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떴을 때 100개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실제 피부에 흡수되는 건 5에서 10% 정도?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일부분만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좋은 성분 비싼 거 쓸 거야 라면 그걸 써도 되지만, 굳이 내가 돈이 여유롭지 않은데 꼭 비싼 화장품을 써야만 나의 피부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성분 중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축이지만 그거 외에는 꼭 비싼 거 안 찾아도 된다는 거. 그러면 진짜 수분만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좀 미백도 하고 싶고 주름 관리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그 신경 쓰는 중심들을 잡아서, 예를 들면 월수금은 진정시키는 알로에 성분을 중심으로 바르고, 화수목은 예를 들면 미백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아예 요일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더 낫대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발랐을 때 너무 여러 층으로 바르니까 흡수가 덜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안 맞는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할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요일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더 피부에 좋다는 거. 비유를 해드리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잖아요.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있는 그냥 메인 디쉬 하나만 먹어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프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에피타이저, 샐러드를 먹고 나서 본 메뉴 먹고 또 디저트도 먹죠. 그게 먹는 즐거움이 있고 보는 즐거움이 있고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아 뭐하러 그렇게 챙겨 먹어? 배가 불렀네 라고 할 게 아니라 재밌는 식사 과정이니까 화장을 하는 것도 똑같이 여러 단계에서 어차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중요 성분들이 나눠져 있는 거지만 나는 스킨을 바를 때에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이 좋고 크림을 바를 때에 어떤 느낌이 좋고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라면 그거를 비방하고자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일별로 나누는 것도 똑같죠. 하루에 스테이크 먹고 해산물 먹고 회도 먹고 뭐 이거저거 한꺼번에 다 먹으면 오히려 잘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삼겹살을 먹지만 다음 날은 회를 먹고 다음 날은 치킨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싶은 메뉴들을 날마다 다르게 먹는 게 영양소도 더 확실하게 매번 섭취할 수 있겠죠. 그럼 주름은 어떻게 해요? 아이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 화장품 쪽에 계셨던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제가 잡지에서 읽은 바로는 눈가는 피부가 달라서 아이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던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눈가 피부가 엄청 예민한 사람은 아이크림을 발라야겠지만 아니라면 그냥 수분크림, 영양크림 똑같이 눈가에 발라도 괜찮다더라고요. 아이크림이 훨씬 비싸니까 돈 부담이 된다면 그냥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하나 정도로 다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쓰냐고 추천해 주실 거 있냐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제가 제 돈 내고 쓰면서 굳이 광고해 줄 마음은 없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피부과 이런 시술 받고 나서 바르는 용도로 많이 썼대요. 근데 그 뒤에 많이 대중화가 돼서 요즘에는 쓰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별로 자극적인 성분도 없고 그리고 확실히 보습력이 좋아서 이거 하나만 평소에 바르거든요. 사실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핫딜 떴을 때 아니면은 해외 직구 이런 걸로도 이용하는데 좀 건조하다 싶으시면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일 싸게 피부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비싼 크림, 비싼 에센스보다도 정말 싼 로드샵들에서 싸게 파는 팩을 사세요. 팩을 사서 하루에 하나씩 혹은 뭐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팩을 자주 해주는 게 피부 관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게 팩은 붙이고 있으면서 흡수되는 게 다른 위에 그냥 화장품 하나만 발랐을 때보다 확실히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비싼 게 아니더라도 싼 제품이라도 트러블 없는 제품으로 해서 매일매일 팩 하나씩 해주는 게 오히려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 혹시 화장품에 대해서도 더 관심 있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